팬들은 왜 실망이 아닌 분노를 선택했을까? 예상치 못한 변화 앞에서 대중은 흔히 실망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JTBC의 프로그램 개편은 단순한 교체가 아니었다. 장시원 PD가 물러나고 김성근 감독이 사라지며 이종범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이 변화는 방송업계에서 흔한 일이지만 팬들의 반응은 결코 흔하지 않았다.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히 채널을 돌리지 않았다. 그들은 분노했다. 왜일까? 그 질문의 답은 단순하면서도 깊다. 이번 사건은 콘텐츠의 겉모습이 아닌 팬들의 기억과 감정, 그리고 정체성 자체를 흔든 일이었다. 팬들에게 최강야구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그들은 3시즌 동안 그 세계 안에서 울고 웃었고, 감정을 쏟았고, 삶의 조각을 그 안에 담았다. 장시원 PD의 섬세한 연출 안에서 긴장감을 느꼈고, 김성근 감독의 철학 속에서 진정성을 보았으며, 선수들의 땀과 눈물에서 공감을 얻었다. 그 모든 것이 단순한 교체라는 말로 사라졌다. 팬들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리뉴얼이 아니다. 이건 내가 기여한 세계가 일방적으로 삭제당한 사건이다. 그 세계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세계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은 등을 돌리지 않았다. 대신 목소리를 냈다. 댓글을 달고, 해시태그를 만들고, 그들의 불만과 상실감을 세상에 외쳤다. 이 반응은 단순한 감정적 반발이 아니었다. 그건 정서적 창작자로서의 팬들의 선언이었다. 우리는 단순 소비자가 아니다라는 주장. 우리는 함께 만들어온 공동 저작자다라는 외침. JTBC는 숫자로 판단했다. 제작비가 높았고 수익이 부족하다고 계산했다. 그러나 팬들은 숫자가 아닌 기억으로 판단했다. 그들은 얼마가 아닌 누구에게 반응했다. 이 영상은 그 기억에 대한 기록이다. 왜 팬들은 실망이 아닌 분노를 택했는가? 왜 그 분노는 침묵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졌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 사태의 시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묻는다. 당신이라면, 당신이 사랑하던 세계가 낯선 권력에 의해 훼손된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겠는가? 단순히 채널을 바꾸겠는가? 아니면 목소리를 내겠는가? JTBC는 이 질문 앞에 무너졌다. 그들은 형식을 유지했지만 본질을 잃었다. 껍데기를 지켰지만 영혼은 사라졌다. 그리고 팬들은 그 껍데기를 떠났다. 이것이 바로 분노의 이유다. JTBC는 숫자를 계산하며 효율을 따졌지만 팬들은 그 안에 담긴 관계와 정서를 기억했고 결국 그 간극은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이 되었다. 그들은 장시원 PD를 단지 프로그램의 연출자가 아닌 최강야구라는 세계관을 설계하고 구축해낸 정서적 건축가로 받아들였다. 그의 연출은 단순히 장면을 연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팬들의 감정을 유도하고 진심을 전달하는 김성근 감독 또한 단지 야구계의 상징이 아니라 그 세계를 관통하는 철학과 도덕성의 축이었다. 이 두 사람은 콘텐츠의 틀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틀에 영혼을 불어넣은 존재들이었으며 그들의 부재는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닌 세계관의 붕괴로 받아들여졌다. JTBC는 그들을 치우면서도 포맷을 유지했고 브랜드의 이름을 남겼지만 팬들은 그 껍데기를 곧바로 꿰뚫어 보았고 자신들이 사랑하던 감정의 중심이 사라졌다는 걸 정확히 감지했다. 기업은 종종 수치를 통해 합리성을 주장하지만 팬덤은 숫자가 아닌 감정의 흐름을 통해 진위를 판단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JTBC는 효율이라는 명분으로 정서를 비용 처리했고 철학을 삭제했으며 관계를 단절시켰다. 그 순간부터 팬들이 지켜보는 건 방송이 아니라
관계의 해체였고, JTBC는 무언가를 절약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기 시작한 것이다. 팬들에게 중요한 건 누가 얼마나 유명한가가 아니라 누가 진심이었는가였고,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왔는가였다. 그 기준으로 볼 때 JTBC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아니었고, 오히려 자신들의 선택으로 콘텐츠의 핵심을 지워버린 당사자였다. 수십억을 아끼고자 한 그 선택은 결국 수백억의 팬덤 가치를 증발시켰고, 브랜드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균열을 입었다. 이건 단순한 방송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팬들과의 관계 계약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었으며, 그 파기는 팬들에게 충격과 동시에 분노로 돌아왔다. 이제 팬들은 이름이 아닌 사람을 기억하고, 방송사가 아닌 진정성에 충성하며, 포맷이 아닌 감정의 궤적을 따른다. JTBC가 그걸 몰랐다면 그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시대를 오독한 것이다. 결국 그들은 상품으로서는 포장을 유지했지만 콘텐츠로서는 핵심을 잃었고, 팬들은 브랜드가 아닌 정신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콘텐츠의 진짜 소유권은 법적 소유자가 아닌 감정의 창작자에게로 이동했고, JTBC는 최강야구라는 이름을 지켰지만 팬들은 그 이름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팬심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건 콘텐츠 생태계의 구조 자체가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였고, 브랜드는 소유할 수 있어도 관계를 소유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사건이었다. 이종범, 바람의 아들. 한국 야구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이름만으로도 팬심을 움직일 수 있는 인물. JTBC는 그 이름을 꺼내들며 변화를 꾀했지만 그 선택은 기대가 아닌 분노를 불러왔다. 팬들은 놀라지 않았다. 그들은 배신당했다고 느꼈고, 그 배신은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물이 등장한 방식과 시점, 그리고 맥락 속에 숨어 있었다. 이종범 감독은 시즌 도중 KT 위즈의 1군 주루 코치직을 내려놓고 갑작스럽게 JTBC의 최강야구에 합류했으며, 이는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라 야구계 전체의 질서를 흔드는 일이었다. 더 나아가 그는 팬들이 오랫동안 신뢰하고 존경해온 김성근 감독을 대체하는 인물로 등장했고, 이 변화는 팬들에게 JTBC의 진짜 의도를 폭로하는 선언처럼 들렸다. 그 선언은 이렇게 읽혔다. 이제 우리는 진정성보다 흥행을, 철학보다 화제성을 택하겠다. 그 순간부터 이종범이라는 이름은 존경의 상징이 아니라 브랜드가 자기 철학을 포기하고 대중성을 쫓기로 한 상징으로 탈바꿈했다. 팬들은 이종범을 미워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를 통해 JTBC의 깊은 착오를 꿰뚫어 보았다. 최강야구는 단지 화려한 이름을 나열하는 쇼가 아니었고, 그것은 땀과 철학, 긴장과 절실함으로 구축된 세계였다. 그 중심을 이루던 김성근 감독이 빠지고, 흥행을 노린 카드처럼 보이는 인물이 그 자리를 대신했을 때, 팬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던 세계가 단숨에 붕괴되었다고 느꼈다. 이건 단순히 누가 등장했는가의 문제가 아니었다. 무엇이 지워졌고 무엇이 대체되었는가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 대체는 치명적이었다. 이종범의 등장은 외형적으로는 업그레이드처럼 포장되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정통성의 붕괴, 신뢰의 실종, 팬심과의 단절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JTBC 입장에서 이종범은 마지막 남은 카드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마지막 신뢰의 끈을 자르는 칼날로 보였고, 그 칼날은 브랜드의 철학과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송두리째 없애버렸다. 결국 그 선택은 브랜드의 존엄을 지키는 결단이 아니라 브랜드가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해적 판단이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묻는다. 콘텐츠를 지탱하는 힘은 무엇인가? 유명한 이름인가? 아니면 그 이름을 지켜온 일관된 철학과 정서인가?
팬들에게 중요한 건 누가 나왔는지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대체했느냐이다. 그리고 이종범의 등장은 JTBC가 콘텐츠의 본질을 버리고 껍데기를 선택했음을 상징하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팬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댓글로 저항했고 시청을 중단했으며 새로운 이야기로 이주했다. 이건 단순한 시청률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서적 주권의 상실에 대한 팬덤의 실질적 투표였다. 모든 사태는 이 순간부터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JTBC는 어느 날 조용히 장시원 PD팀의 편집실 서버를 차단했고, 이는 명백한 기술적 조치로 보일 수 있었지만, 팬들에게는 그 어떤 폭력보다 상징적인 침략이었다. 계약상 콘텐츠의 소유권은 JTBC에 있었고, 그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었으나, 문제는 단지 법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이야기의 심장을 차단한 결정이었고, 정서적 공동 창작자였던 팬들에게는 그 결정이 곧 자신들이 소외되었음을 알리는 경고장이었다. 편집실은 단순히 영상 파일을 자르고 붙이는 기술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야기의 감정이 호흡하는 장소였고, 한 장면 한 장면에 담긴 뉘앙스를 조율하며 팬들의 기억을 만들어내던 창작의 심층부였다. 장시원 PD와 그의 팀이 그 공간에서 수백 시간의 밤을 지새우며 구축한 세계는 팬들에게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낸 감정의 기록이었다. 그런 공간에 누군가가 계약서를 들고 들어와 접속을 차단했을 때 팬들이 느낀 감정은 배제였고 침략이었고 철저한 모욕이었다. 그 순간 팬들은 이렇게 느꼈다. 이제 우리 이야기에 우리가 없다. 이는 단순한 시스템상의 변경이 아니었다. 정서적 정당성의 붕괴였고 공동 창작자로서의 팬들의 위치가 더 이상 인정받지 않음을 보여주는 냉정한 현실이었다. 창작자는 내쫓겼고 그와 함께 팬들도 함께 배제되었다는 상징적 폭력이었으며 이는 결국 이야기를 둘러싼 관계의 해체를 의미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순식간에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실망은 곧 분노로 바뀌었고 분노는 확신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확신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댓글은 날카로워졌고 커뮤니티는 해시태그로 들끓었으며 보이콧과 스폰서 항의는 공식적인 저항의 흐름으로 확산되었다. 모든 출발점은 단 하나. 편집실 서버의 차단이라는 작지만 팬들은 콘텐츠를 콘텐츠로만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 안에 담긴 진심에 반응했고 그 진심이 침해당했을 때 침묵하지 않았다. 서버 차단은 계약상의 기술적 조치였을 수 있지만 팬들의 입장에서는 이야기의 주권을 빼앗긴 폭력이었고 JTBC가 법적 정당성을 앞세워 정서적 정당성을 유린한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 사건은 하나의 갈등이 아니라 창작 공간에 대한 권력의 침입이었고 팬덤은 그 침입에 즉각 반응했다. 이것이 단지 불편한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저항이라는 이름으로 확장된 이유다. 이제 팬들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묻기 시작했다.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가 사랑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빠진 채 다시 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곧 대답이 되었다. 이야기는 권력이 아닌 감정의 소유이며 계약이 아닌 기억의 소산이라는 자각. JTBC는 자신들이 기술적으로 옳다고 믿었지만 팬들은 그 기술 너머에 있는 창작의 윤리와 정서의 관계를 꿰뚫고 있었다. 그날 팬덤은 확신했다. 이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전환점이라는 것을. 이 사태는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지만 끝은 단순한 방송 분쟁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건 명확한 경고장이었고
지금의 콘텐츠 산업이 어떤 본질적 전환점에 서 있는지를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과거에는 방송사가 기획하고 제작하며 시청자는 그것을 소비하는 구조가 당연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팬은 더 이상 반응하는 수용자가 아니라 정서적 공동 창작자이며 기억의 공유자이며 이야기의 동반자이다. JTBC는 법적으로 최강야구라는 이름을 소유하고 있었고 포맷과 상표권, 저작권 모두 그들의 자산이었다. 그러나 팬들은 그 이름이 아닌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철학에 반응했고 정서적 IP는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법이 아닌 기억이 콘텐츠의 진짜 소유권을 결정하는 시대. 이것이 바로 이번 사태가 전해준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다. 팬들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바꾼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애착을 가졌던 세계관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움직였고 JTBC가 지은 서사를 새로운 공간에 이식하며 불꽃야구라는 전혀 다른 이름 아래 진짜 정서를 되살렸다. 이건 브랜드에 대한 소비가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었다. 법정이 아닌 팬덤 내부에서 내려진 투표였으며 그 결과는 단호했다. 이제 IP는 종이 한 장으로 소유되지 않는다. 그것은 팬의 선택, 커뮤니티의 기억, 그리고 창작자에 대한 신뢰로 결정되는 것이다. JTBC는 그 신뢰를 잃었다. 그들은 이름을 지켰지만 의미를 잃었고 구조를 유지했지만 감정을 상실했다. 그리고 그 상실은 단순한 시청률 하락이나 매출 감소에 그치지 않았다. 광고주는 이탈했고 협찬사는 거리두기를 시작했으며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는 JTBC가 창작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져나갔다. 플랫폼이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작동하는 시대에 JTBC는 기술만 남기고 영혼을 잃었다. 팬들은 돈을 쓰지 않았다. 그들은 진심에 투자했다. 누가 만들었고, 누가 지켰으며, 누가 거짓 없이 콘텐츠를 사랑했는가? 그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JTBC는 콘텐츠의 주인으로서 실격당했다. 그건 하나의 선택이었지만 산업 전체를 향한 선언이기도 했다. 콘텐츠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다. 그리고 그 관계는 계약보다 오래 간다. JTBC가 몇십억을 아끼기 위해 선택한 그 결정은 수백억의 브랜드 가치, 팬들의 감정, 그리고 미래의 협업 가능성까지 모두 날려버린 선택이었다. 팬덤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지만 콘텐츠 시대의 가장 강력한 화폐이며 진심은 단가로 계산되지 않지만 콘텐츠의 본질을 결정하는 자산이다. 그리고 그 진리를 모른 채 내린 결정은 결국 스스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칼날이 되었다. 시대는 변했다. 이제 콘텐츠는 생산자가 만들고 소비자가 따라오는 구조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함께 탄생하고 감정 안에서 공유되며 기억 속에서 생존하는 것이다. 콘텐츠의 미래는 기술도 자본도 화려한 이름도 아닌 얼마나 진심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 영상, 이 기록은 한 시대가 어떻게 관계를 무시한 대가로 자신을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콘텐츠가 있다면 그걸 지탱한 건 이름이었는가? 아니면 그 이름에 담긴 철학과 진심이었는가? 콘텐츠는 결국 기술이 아니다. 콘텐츠는 관계다.